6인의 정예 대단꾼들이 딱 3가지 키워드로 신기술 지식을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떠먹여 줄게의 MC를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까지 음식도 배달해주고 제품도 척척 조립하고 심지어 사람처럼 움직이는 AI 로봇까지, 이 모든 게 더 이상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떠먹여 줄게 오늘의 주제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AI를 보통 우리가 사람의 두뇌로 비교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몸을 갖는 피지컬 AI 시대가 왔습니다. 교수님, 피지컬 AI 간단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는 그동안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만 해서 컴퓨터 안에 있었는데, 로봇 같은 이제 몸을 가지게 되면서 현실 세계에 나와서 이제 물리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사람 눈에 해당하는 센서로부터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하고 액추에이터로서 동작을 생성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죠? 눈으로 보고 어떤 데이터를 얻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것까지를 이제 종합을 했을 때 피지컬 AI다. 기존 로봇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기존의 로봇이라고 하면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든지 주어진 궤적을 계속 로봇이 따라간다든지 이런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로봇의 이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RFM을 통해서 새로 본 이제 상황을 인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새로운 전략을 짜기도 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이 피지컬 AI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뇌, 몸, 뭐 이렇게 로봇 얘기를 들으니까 좀 우리는 사람 형태의 로봇을 딱 떠올리는데 피지컬 AI 형태가 또 궁금합니다, 위원님. 꼭 사람 형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고, 아니면 운전할 때도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사족보행 로봇도 있거든요. 이러한 실체들이 자율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AI를 전부 피지컬 AI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 AI.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인식해서 조립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장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런 것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미 제조 로봇이 있지 않았나요? 제조 로봇에는 동작을 반복만 했었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옮긴다던가 뭐 뚫는다던가 이것만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냥 적당히 갖다 놔도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면은 훨씬 더 노련해지는. 저희 랩에서는 피지컬 AI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RFM 모델 중에 그루트 N 시리즈라는 이제 RFM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GR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다관절 팔 로봇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용해서 이제 물건을 집어보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많나요? 오픈 AI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LLM을 학습시킬 때 좋았던 게 월드와이드웹에 너무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학습시키니까 말은 잘하더라. 근데 RFM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액션을 학습시킨다는 게 데이터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액션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물건을 짚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보기만 하는 건 아니고 만지는 감각도 있고 근육이 움직이는 걸 저희는 느끼잖아요.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을 느껴야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로봇도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의 뭐 뼈나 근육이나 어떤 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데이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모델 이름이 G1인데, 네, 저희는 이제 애칭으로 G1이라고 해서 이제 G1이랑 아침에 또 이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다가 왔는데, 가끔씩 이제 로봇을 이제 공중에 띄운다던가 스테빌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좀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테토봇. 김지원 학생? 네, 여기 계신데 어떤 거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은 그냥 LLM 사용해가지고 비전과 LLM을 잘 연결하려고 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해석을 하는 네. 비전. 예를 들어서 뭐 야 여기 쓰레기 치워 이런 거를 피지컬 AI한테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쓰레기가 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 알죠. 근데 걔네는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본이야. 옆에는 신문지야. AI 이거 둘 다 쓰레기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쓰레기인가? AI가 그 시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더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LG CNS 피지컬 AI 관련 연구 또 지금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최근에도 이제 피지컬 AI 랩이라든지
퓨처 로보틱스 랩 그리고 RX 이노베이션 팀을 구성을 해서 로봇에 관한 팀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팀에서 한 분씩 나오신 거죠? 네, 공교롭게 그렇게 네, 됐습니다. 세 팀에서 에이스가 나오신 겁니까? 갑자기 침묵이. 세 팀에서 지금 쫓겨나신 겁니까? 야, 네가 나가. 서로 이렇게 멱살잡이 하다가. 저희 팀은 모두가 에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팀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설팀이잖아요. 네, 네, 열정 넘치는. 3일 전에 새로 생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3일 전. 기대가 엄청난 팀이에요. 이제 공공 아니면은 물류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자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RFM 모델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이 RFM 모델을 하다 보니까 비전, 랭귀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다가 로봇이다 보니까 라이다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관련해서 학습을 이제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멀티모달 이거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도 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주 업무 중 하나가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나쁜 책을 가르쳐 주면은 이제 사상이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책을 한 권만 읽으면은 그 지식이 이제 방대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도 그 다양성도 되게 중요하고,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편식하지 않아야 된다, AI가. 편식도 하면 안 되고 불량식품을 덜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거부터 일단 먹이자. 네. 저희 팀도 신설된 따끈따끈한 팀인데, 저희 팀에서는 주로 3가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아이작 심이라는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3D 환경을 구성을 하고 로봇을 모델링하고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코드로 옮겨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행위를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 부분인데, 고전적인 제어 방식으로 제어를 하던 소프트웨어에서 AI를 통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AI를 가져와서 이제 어쩌면 이 팀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3가지를 융합해야 되는 게 이제 고전적인 로봇이 아닌 다음 차세대 로봇, 아까 말씀해주신 RFM 같은 걸 이용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랩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쓰는 로봇이 아니다. 그렇죠. 미래 로봇. 미래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RX 이노베이션 팀은 어떤 산업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하시고, 발굴된 현장에 어떤 로봇을 제시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써보기 전까지는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일지를 미리 탐색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피지컬 AI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반대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DX, AX에 이어서 이제 RX의 시대가 온다.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를 결합한 로봇으로 좀 탈바꿈하는 굉장히 어떤 거대한 시장이 오겠군요. LG CNS에서 이렇게 지금 RX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나 피지컬 AI가 요즘 최근에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분야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지금 걸림돌로 되어서 이 현장의 도입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피지컬 AI는 아직 사실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피지컬 AI는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캔을 옮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캔을 안 옮기고 캔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옮기고 그걸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AI가 잘하는 거는 적당히 모든 거를 좀 다른 캔이 와도 막 움직여주는 것들은 다 가능한데, 그걸 빠르게 그거 하는 거에는 산업 현장에는 아직은 맞지 않아서 더 개발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 가져와. 빠른데 물 말고 다른 걸 가져와. 그러면 의미가 없죠. 혹은 이제 정확한데 다음 날 갖다 줘. 이런 경우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 휴머노이드입니다.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였고요.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원님, 휴머노이드 로봇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명대사 뭐 있습니까? 알비백? 오! 사실 그게 끝입니다.
휴머노이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양손 양팔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를 휴머노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원하는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다. 두 분 학생 어떤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걸 의도한 바를 파악해서 그 행동을 딱 해주는 그런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남자친구도 어려운 일인데 이거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을까요? 비전이랑 뭐 랭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막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이라 뭔가 분주하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알아서 가방 챙겨주는 걸 도와준다거나 이제 딱 나가려고 할 때 딱 알아서 들고 나가줍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학교 등교하나 보다. 그럼 딱 그날 과목 책 딱 싸주고 노트북 챙기고 이렇게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시간대나 요일이나 이런 걸 보고 쟤는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이미 먼저 저는 약간 제 분신 같은 그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에 학교 가가지고 수업 요약해주고 사실 지금 GPT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저 대신에 그렇게 그냥 로봇이 실험 돌려주고 논문 써주고 지현님은 뭐 하시려고요? 그냥 검토 정도는 해. 잘했어. 수고했어. 전기 좀 더 넣어줄게.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문 의원님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세요? 인구 고령화고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휴먼 보호사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용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휴먼 보호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보호사라고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라든지 약간 나를 도와주는 일손 같은 느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로봇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들 수 있고요. 제 친구가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옵티머스라고 부릅니다. 미리 연습해야 된다고 샀을 때를 대비해서. 인간의 모든 가사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한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로 보실 수 있고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류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을 만드는데 실제 아마존 창고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유비텍이나 유니트리 같은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뭐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로봇 청소기도 처음 나왔을 때 뭐 청소가 전혀 안 됐습니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혼자 집 나가기도 하고, 그죠? 뭐 계단 굴러 떨어져서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작은 빨래들을 이제 집어서 빨래통에 넣기도 하고, 큰 쓰레기들도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졌단 말이죠. 차근차근 이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안일을 하는 휴머노이드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그 로보틱스 스타트업인 로보티즈나 베어 로보틱스, 로보스타 같은 데 투자해서 이제 주주가 됐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규어 AI에 비전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아틀라스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했고, 그 로봇을 이제 현대차 공장에도 곧 시범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LG CNS에서도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동향에 이제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이제 참가 신청서를 냈고요. 2030년까지 민관 1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포함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로봇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발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뭔가 정교한 조작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들이 증가하면서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오픈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를 꿈꿔왔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네이터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영화를 다 만들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그냥 SF로만 남고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 AI와 LLM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면서 아, 이제는 되겠다. 휴머노이드라는 폼팩터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에 발맞춰서 AI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어떻게 보면 이 피지컬 AI는 타이밍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 이 문화권, 이 문명의 영역이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복도, 크기, 뭐 건물의 높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 시기에 또 특히나 수작업이나 반복되는 업무를 인간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딱
들어맞는 퍼즐이 이 피지컬 AI라는 거죠. 저희도 손가락 5개짜리 휴머노이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파인 튜닝을 하고 있는데, 요게 난관이 뭐냐면은 우선 이 손가락 5개에 대한 데이터가 잘 존재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의 로봇 암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2개나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연구도 되게 많이 있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5개보다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5개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춤추거나 백덤블링하는 그런 로봇들, 이것보다 이 손가락 5개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이 더 어렵다라는 건가요? 예전부터 이제 강화학습 같은 고난이도 테크닉이 필요하긴 했지만 연구도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하체는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관절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이제 뼈도 굵직굵직하기만 있지 관절의 조합은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2개랑 3개랑 비교했을 때 손가락이 5개가 되면 관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조인트별로 이 조합을 찾게 되면 이 조합은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 상에서도 고난이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손가락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생각보다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약속할 때 있더라고요. 말고 언제 쓰죠? 키보드를 친다든지 복잡한 난이도의 제어, 결국에는 데이터 취득 측면에서의 유용성도 사실 있는데, 오, 예.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뭐 단순히 얘기하면 원격 조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비전 프로를 쓰고선 비전 프로 안에서 로봇이랑 같은 영상을 보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사람의 모션과 동일하게 로봇이 동일한 손의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사람 손가락이 5개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조인트 값들을 계산을 해서 로봇이 따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많은 수작업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범용적으로 봤을 때는 5개의 손가락을 활용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당장은 어렵지만 그 허들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 손가락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생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5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CNS 같은 경우는 로봇 5손가락을 파인 튜닝을 잘하는 업계에서 되게 잘 알려진 미국의 스킬드 AI와 협업을 해서 로봇 파인 튜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이런 현장에 실제로 어떤 로봇들이 쓰이고 있습니까, 교수님? 일단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리면 공장이니까 산업용 로봇팔하고 협동 로봇팔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죠. 물체를 분류해야 되니까 그 분류할 수 있는 AI 기술, 물체를 잡아서 이동하는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로봇, 그 물류들을 이송해주는 AMR이랑 AGV 같은 그런 이동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서비스를 LG CNS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AGV를 기반으로 한 소팅 로봇인 소봇이 있고요. 2D 그리드 환경에서 여러 AGV들이 가로 세로로 이동하면서 분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옮기려면 일단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지역을 분류하든지 뭐 종류를 분류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MCP라는 게 있는데 3D 테트리스를 쌓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서로 다른 크기의 상자들을 잘 쌓아서 하나의 팔레타이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적재율이라든지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스택 플래닝을 해줘야 되고요. 이 스택 플래닝을 해준 걸 로봇이 잘 쌓기 위해서는 모션 플래닝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2가지 기술에 대한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먼저 나가는 물류가 있고 뒤에 나가는 물류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쌓아서 어떻게 해야지 늘 때와 뺄 때 한 번이라도 이동을 줄이느냐, 한 번에 최단 거리로 깔끔하게 옮기고 뺄 수 있다. 그럼 보관할 때도 이렇게 로봇이 쓰이나요? 오토스토어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뎁스가 있는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자주 꺼내 쓰니까 위에 자리 잡게 되고, 손 닿는데 잘 안 쓰는 물건들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 같은 경우는 박스를 끄집어낸 박스를 포트라는 수동 피킹 작업자가 있는 포트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서 작업자는 필요한 피스만큼 피스 피킹을 한 다음에 이 박스를 다시 오토스토어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형태로 시스템이 운영되거든요. 그때 이 피스 피킹을 하는 작업을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자사에서도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동 현장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이것을 이제 골라서 빼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외에도 AI 로봇 전문 업체인 베어로보틱스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자율이동 로봇인 AMR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공업 같은 도메인에 좀 무거운 물건을 집어야 되는 대형 AMR부터 해서 작은 피스를 이송하는 소형 AMR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차세대가 아니라 지금 LG CNS가 하고 계신 거죠? 이미 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 와, 이렇게 다양하게 이 로보틱스를 하고 계신지 몰랐네요,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LG CNS가 로봇 플랫폼이란 걸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피스에서 커피를 시키면 오더가 자동으로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가게로 먼저 알려주고 가게는 커피를 준비하고 외부에서 배송하는 로봇들이 그 가게로 자동으로 가서 그 커피를 받아서 고객에게 갖다 주는 전체의 사이클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배달만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는 주문부터. 순간 바로 로봇이 만들고 로봇이 이동해서 가져올 준비를 하고 청소해주는 로봇이나 안내해주는 서비스 로봇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로봇들을 다 통합해서 관제하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로봇 솔루션들을 다 이해해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LG CNS가 이제 RX를 하는 입장에서 원래도 시스템 인테그레이터의 역할로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딜리버리 하는데 최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로봇 회사들의 각기 다른 인터페이스와 각기 다른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하나로 인테그레이트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제 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여러 개의 호환성이 좋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툴을 만들겠다. 그게 LG CNS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 이게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잘하니까. 로봇들이 이제 길거리를 다니는 게 일상이 될 것 같은데 눈치 보고 끼어들기, 새치기 이런 것들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로봇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AI가 나오면서 사람보다 잘하는 게 눈치 보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치를 본다는 거는 이제 미세한 행동이나 패턴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건데 AI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서 어떤 패턴이 있구나, 어떤 미세한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눈치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거 끼어들기를 피지컬 AI가 하면은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차량도 끼어들고 나서 중요한 게 한번 켜야 되거든요. 깜빡이 켜야 돼요, 이거. 인사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 AI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 데이터를 주면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맞아요. 유명합니다. 어떤 목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좀 융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LLM 같은 경우에 되게 윤리적인 LLM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로봇에서 AI가 적용되고 또 그게 실제 생활에서 저희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진짜 고강도의 윤리 수준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헛소리 한다던가 이런 거는 내가 안 봐도 되고 안 들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얘가 막 강목 들고 쫓아온다던가 에러가 나가지고 그럼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모르고 당하는 건 위험이지만 알고 기다리는 건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LG CNS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우려사항들을 다 갖고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기술, 미래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는데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준비하는 LG CNS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떠먹여줄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신기술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